TV. 안녕하세요, 마언니입니다. 오늘은 교생 실습 가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사범대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4학년이 돼서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가본 적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면 내가 정말 잘 준비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텐데요. 저도 가기 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저희 구독자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교생 실습 메이크업을 보고 나서 교생 실습 가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교생 실습을 다녀온 친구들과 그리고 현재 이제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 친구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면 교생 실습을 잘 준비한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생 실습을 갈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복장인 것 같아요. 단정한 머리와 그리고 단정한 화장 그리고 옷도 단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사라는 직업이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단정한 모습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여기서 주의해야 하실 점은 왜 보통 선생님들 5월달에 교생 실습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또한 5월달에 교생 실습을 갔고 그 5월달이라는 시기가 살짝 쌀쌀하면서도 뒤로 후반으로 가면 또 여름에 가까운 더운 듯한 느낌을 받아서 되게 옷 입기가 굉장히 애매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실수하는 부분이 블라우스에 정장 치마나 정장 바지를 입으면 오케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세요. 물론 맞아요. 블라우스에 정장 치마 입으면 오케이예요. 그러나 블라우스에도 특히 흰 블라우스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흰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 나오는 재질의 흰 블라우스가 대부분 이렇게 딱 손을 대면 손 안이 다 비칠 정도로 정말 얇게 나오거든요. 이런 블라우스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끝나시를 입으면 끝나시가 다 비치거나 아니면 안에 속옷이 다 비치거나 이런 블라우스는 NG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팠는데 어떻게 그러면 안 비치는 블라우스를 입어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정말 보수적인 단체가 이 교사라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적인 단체에서 우리가 복장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는 젊은 선생님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저희의 점수를 매기는 선생님 자체가 아직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장 하나에서도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우스를 입을 때 꼭 비치지 않는 그런 블라우스를 입으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치마를 입으실 때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정장 바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치마를 입으실 때는 무릎 너무 위로 올라온다면 치마가 짧기 때문에 활동하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수업을 할 때 굉장히 거슬릴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남고를 가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주의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고 같은 이제 남녀공학도 상관없고 여고 같은 경우엔 저 같은 경우엔 여고에 실습을 나갔는데요. 여고 실습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짧은 치마를 입기를 원해요. 본인이 교복 치마를 짧게 줄이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제재를 가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저 쌤은 짧게 입고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뭐라고 하지? 저 쌤은 자기가 염색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염색하지 말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교생 선생님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런 학생들이 훨씬 많겠지만 간혹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누구누구 교생 선생님 치마를 너무 짧게 입고 왔는 것 같다. 누구누구 선생님 화장이 너무 진한 것 같지 않냐. 누구누구 선생님 머리가 너무 화려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얘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학교를 가실 때 실내화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닌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실내화를 착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학생들도 실내화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생 실습을 나간 우리 교생 선생님들께서도 실내화를 신을 필요가 있으신 거죠. 학생들이 다 실내화 신고 선생님들이 다 실내화 신는데 나만 운동화나 구두 신고 있으면 그거는 안 맞는 거겠죠. 그래서 실내화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앞이 막혀있는 실내화가 좋습니다. 보통 여자 선생님들 왜 간호사분들 많이 신는 이렇게 높은 굽에 통굽에 앞이 뚫려있는 실내화를 많이 준비를 해 가세요.
근데 아이들 청소 시간이라거나 아니면 그 5월달이라는 시기가 약간 덥기도 하고 쌀쌀하기도 한 시기예요. 그래서 스타킹을 신을 수도 있고 안 신을 수도 있는 시기거든요. 그 본인의 더위 온도에 따라서 나는 더워서 스타킹 안 신어 이런 맨다리이신 분들은 만약에 앞이 뚫려있는 슬리퍼를 신게 되면 발가락이 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조금 민망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말을 따로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앞이 막혀있는 슬리퍼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이들 청소 시간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앞이 뚫려있는 실내화, 특히 낮은 굽의 앞에 뚫려있는 실내화 같은 경우에 물이 들어와서 양말이 다 젖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화를 앞을 막혀있는 실내화를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굳이 그거에 있어서 실내화 앞을 막히고 뚫리고가 중요하지 않지만 저의 경험상으로는 앞이 막힌 실내화가 훨씬 사용하기가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사립학교를 가다 보면 대부분의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졸업생들이 교생 실습을 하러 정말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제 뺑뺑이 돌려서 배정받은 교생 선생님들과 졸업생들 간에 뭔가의 갈등이 살짝 일어나기도 해요. 왜냐면 이 선생님들끼리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약간의 차별을 하시기도 해요. 얘는 내가 가르쳤던 제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점수를 더 주고 싶고 조금 더 기회를 더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은 어떤 선생님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간의 차별을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잘 그러시고 젊으신 선생님을 만났을 경우에는 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 싶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필을 한다면 그 차별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차별은 정말 크지 않은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극복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주의사항 말고 조금의 약간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면 이제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앞에 이제 메이크업 영상에도 약간의 꿀팁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학생이 이름을 빠르게 외워라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학생이 이름을 빠르게 외울수록 학생과 빠르게 친밀해진답니다. 그래서 학생과 빠르게 친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친구가 누가 내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게 좋고 야 부르는 것보다 누구누구야 하고 불러주는 게 훨씬 다정하고 느낌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학생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저 교생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아무래도 그 친구들과 빠르게 친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조회 시간, 점심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자주자주 제가 배정받은 반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친구의 이름을 외우려고 했고 단 한 명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정말 거의 일주일 만에 모든 친구의 이름을 외웠었고 그리고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이라면 친구들과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많은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배정된 선생님, 이제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자기네 반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친구들과 적게는 10분, 많게는 30분까지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략 30명 가량의 친구들이 있는데 점심시간, 아침 시간을 이제 짬짬이로 사용을 해준다면 금방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이야기를 나눈 뒤에는 이제 친구들과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보통 5월달에는 체육대회가 정말 많거든요. 각종 축제와 체육대회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많은 행사에 참여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교생 실습이 끝나고 난 후에도 친구들이 그때 너무 재밌었다 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보고 싶어요 라든지 그런 연락을 종종 해오곤 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가슴이 뿌듯해지는 정말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몇 가지 주의사항과 그리고 팁 아닌 팁을 잘 사용하셔서 5월달 즐거운 교생 실습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빛나는 오늘을 즐기세요. 안녕, 바이바이.